거울 앞에서 관리하느라 원하든 원치 않든 긴 시간을 보내고 화장품도 나름 열심히 바르고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같은 관리에도 시간을 꽤 투자했는데 왜 남들보다 피부결이 부족하다고 느끼실까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패배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역시 피부는 타고나야 하는 건가?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왠지 그 사람들은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나 하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주름, 보습, 탄력 등을 단 하나로 꿰뚫는 보습 원리가 있는데요.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영역들도 사실 이 원리 하나만 깨우치면 모두 한꺼번에 피부결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습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 자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화장품 연구원 시점에서 설명드릴게요. 피부결을 가르는 핵심은 의외로 비싼 제품이 아니라 피부가 물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서 피부 상태를 볼 때 자주 쓰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피부 보호막과 수분이 새는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수분이 새는 정도는 피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면 수분이 더 빨리 새고 그래서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외부 자극도 더 쉽게 들어오면서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르는데도 결이 안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건조가 반복되면 단순히 땡김에서 끝나지 않고 붉어짐이나 가려움 같은 자극 반응이 계속 도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어떤 분들은 잡티가 더 오래 남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피부 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염증 후 색소 침착과 연결해서 설명하곤 해요. 그럼 피부 보호막이 정확히 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피부 맨 바깥의 각질층은 흔히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비유돼요. 벽돌은 각질세포이고 시멘트는 그 사이를 채우는 피부 기름 성분들입니다. 그 피부 기름 성분을 대표로 꼽으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것들이에요. 이 시멘트가 잘 정돈되어 있으면 수분이 덜 새고 자극도 덜 들어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배열이 흐트러지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결이 거칠어 보이기 쉬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보습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딱 두 줄이에요. 물을 채우고 그 물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제품을 설계할 때도 결국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제형은 피부에 물을 잘 머금게 하느냐, 그리고 그 물이 증발하지 않게 잘 막아주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습 성분을 기능으로 보면 더 쉽다고 말씀드려요.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물을 채우는 성분입니다. 둘째는 결을 부드럽게 메워주는 성분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잠가주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건 보통 수분을 잠가주는 단계, 세 번째죠. 왜냐하면 지금 새는 물기를 바로 막아주는 쪽이기 때문이에요. 피부 과학 리뷰에서는 대표적인 수분 잠금 성분인 바세린 계열이 이 수분이 새는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함정이 생깁니다. 그럼 좋은 거 다 겹겹이 바르면 더 좋아지겠네? 하고 제품을 늘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품이 늘면 좋은 성분도 늘지만 동시에 향료, 방부제, 추출물, 용매 같은 구성도 같이 늘어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이 누적이 오히려 컨디션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기본값은 정말 단순합니다. 물 채우는 제품 하나, 수분 잠그는 제품 한 개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이 오래가고 실패 확률도 낮고 무엇보다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기본 루틴이죠. 그 물을 채우는 단계는 뭘 쓰느냐? 연구 데이터가 꾸준히 쌓인 성분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대표적인 수분 체험 성분인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각질층 수분 유지와 관련해 코스메틱 사이언스 분야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히알루론산도 많이들 묻죠. 여기서는 단정 대신 연구에서 확인된 포인트만 말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크기에 따라 피부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표면층을 지나가는데 더 유리하게 관찰된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는 분자량 크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큰 분자는 주로 피부 표면에서 수분막을 만들어 촉촉함을 돕는 쪽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습은 꼭 깊이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표면에서 수분막을 만들어도 결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채우고 잠그는 구조가 결과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바르는 법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흡수는 손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샤워하고 한참 뒤에 바르면 이미 잡아둘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써도 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목욕 직후에 보습제를 바르는 쪽이 늦게 바르는 것보다 각질층 수분 지표에서 유리하게 관찰된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결론 드리겠습니다. 보습은 욕실에서 시작됩니다. 샤워나 세안 직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안내는 피부과 권고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길지 않습니다. 세안 샤워 직후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지 말고 톡톡 물기만 정리하세요. 그 상태에서 물 채우는 제품을 얼굴 전체에 빈틈없이 얇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두드리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눌러서 균일하게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생략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2-3분 기다리기예요. 기다린 뒤에 크림이나 수분 잠금 제품을 얇게 덮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마무리하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 약속드린 제 개인 루틴은 사실 화려한 비법은 아닙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습관에 더 어울리죠. 저는 이걸 외우기 쉽게 이렇게 부릅니다. 3초 3분 V 잠금. 씻고 나서 가능한 빨리 정말 3초 안에 수분을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 3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전체를 번들번들하게 덮는 게 아니라 잘 트는 부위만 아주 얇게 한 겹 더 잠가주세요. 하루 종일 건조하다면 한 번에 두껍게가 아니라 얇게 자주가 현실적으로 더 잘 먹힙니다. 내 피부에 맞는 물채움 하나, 수분 잠금 한 개를 정해두고 건조해질 때마다 얇게 리터치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환경 얘기만 짧게 하고 끝낼게요. 실내 난방이나 에어컨으로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는 계속 빼앗깁니다. 뭘 빼앗기죠? 수분을 빼앗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면 중 습도 관리 같은 환경 보습을 같이 잡아주면 유지가 훨씬 쉬워요. 정리하겠습니다. 피부결은 탁월함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보호막과 수분이 새는 정도가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채우고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막고 욕실에서 촉촉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것만 제대로 잡아도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느낌이 꽤 줄어들 겁니다. 감사합니다.